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작은 섬 장산도. 목포에서 1시간 반 배를 타고서야 도착하는 장산도에선 섬 주민 대부분이 바다일보다는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이충윤 진금순 부부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이충윤 할배는 오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이 일을 따라 나섰다. 여기다 심겨야지. 2개씩 심겨야지. 한 줄에 5개씩만 심겨. 그렇게 100개 심으면 안 돼, 알아? 시간 2칸. 나 심긴데 보고 심겨. 심는 요령을 알려준다며 반복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아내. 할배가 팥을 심는 모양이 영 못 믿어 눈치다. 앞에는 2칸하고 곁에는 거시기 또 곁에도 2칸하고 그렇게 빼고 잘 심기죠. 잘못 심기면 농사 파롱한게 안 심기면 알아서 해. 응, 알아서 그렇게 심기죠. 잘못 심기면 못 살아. 못 먹어. 이것은 폐모. 농사로 잔뼈가 굵은 아내는 야무지게 팥을 심는 반면 남편은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밭을 나가버린다. 영감이 저렇게 겨울에답게 마이잔 신기랑게 못하러 고리 갈까. 저렇게 겨울나 갖고 어찌게 살까. 볕에서 뭐다 허리 아파서. 이것을 못하고 그러고 서서 간 수술했다. 간 수술했어. 52살에 간 수술했을까 어쨌을까. 그래갖고 인제 그 일을 못해. 나만 죽어라 사거라 새끼들 낳아서 할 수 없이 산수로 일만 인제끔 하여 나와. 영감은 안 하고 일을. 시간만 나면 어김없이 담배를 찾는 할배. 할배는 한평생 담배를 벗삼아 살아왔다. 경이나비 그거 완전 못하고 있어. 어? 담배를 먹지 말아. 그 죽은다고 했어도 꼭 담배만 먹으려고 그러고 앉아서 나만 꿈깨 댕기서 담배 먹어? 죽어보면 말지 뭐 그거.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죽으면 갖다 내버리는 게 성가시지. 편하지 죽으면. 담배잔 어딘가에 먹으라고. 안 죽고 우선 살랑게 먹고 없지. 살라고 담배를 먹으니까 죽은다 해도 쓸데없고 저렇게 담배만 먹은다께. 담배 째가서 먹었어. 저 고집을 누가 꺾을까? 공연히 아내의 목소리만 높아졌다. 그래도 일을 하다 만 게 미안했는지 바로 옆밭으로 들어서는 할배. 팥을 심으랬더니 고추 이랑 사이에 심어놓은 콩을 따고 있다. 팥 심는 일보다는 콩 따는 일이 수월해서인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러니까 폐가 약해 조금만 일을 해도 숨이 차서 이 일도 얼마 못하고 만다. 어메메 어디 갈까? 뭐하러 그러고 갈까? 뭐 시키면 듣도 안 하고. 나 애터지 못 살겠네. 어찌했을까? 젊어서도 말 안 듣고 늙어서도 말 안 듣고 청개구리나. 말을 들어야 살지. 말을 안 들어. 아내가 잔소리를 하건 말건 제 갈 길만 가는 할배. 잔소리한다고 달라질 할배가 아니란 걸 금순할매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뭐다까? 응, 뭐다요? 잠자요? 그거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금순할매. 밭에서도 집에서도 금순할매는 늘 바쁘다. 반면 여유롭다 못해 태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충윤할배. 결국 아내 폭풍 잔소리를 부르고 만다. 서로서로 일하고 도우고 사는 것이 사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걷는 것은 그건 사람도 아니랄게. 하고 잡으면 하기 싫으면 말한 것이 사람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걷으니까 사람이 아니야. 죽은 것만 못해. 25년 전 간 수술을 받고 또 4년 전 폐렴까지. 할배는 몸이 아픈 후론 거의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 영감 아니던가. 치아가 없을게. 그것이라도 사다 우선 눈구름 떠갖고 있을 때 밥 먹으라고. 눈 감아보면 못 먹잖아. 기력 없으니까 낙지라도 먹고 우선 사는 날까지 살라고.
낙지는 치아가 없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정성 어린 건강식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낙지 젓어서 데워놨을 게 많이 먹고 건강하시오. 몇 장씩 마음대로. 그러지 말고 일하고 하네 그렇게 말을 해야. 통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왕 먹는 거 맛있다, 고맙다 말 한 번 하면 좋으련만 어째 할배는 그런 말은 통 할 줄 모른다. 좋아하는 낙지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낸 할배. 식사 후엔 꼭 약을 챙긴다. 어디 안 좋아서 약 드시는 거예요? 배가 나쁜 게 먹지. 내나 배는 걸려서 죽을라고 해놔서. 25, 22 나이에 부모님 뜻에 따라 결혼을 한 부부. 5남매를 낳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왔지만 정작 힘든 건 농사일보다 젊어서부터 건강이 안 좋은 남편에 대한 걱정이었다. 담배 끊으신자 그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게. 저거 담배 안 먹으면 오래 산다고 이렇게 담배 끊으러 가요. 그렇게 담배장 끊었어. 담배 먹으려고 막 위험 거 하지 말고. 얼른 죽어버려야지. 먹고 죽은 귀신은 하식도 난다. 하여튼 나던데 안 나던데. 담배를 좀 끊으려고 끊은 게 거시기 머리가 아파갖고 그래갖고 더 비워본 것이야. 시킨 말은 안 들었고 자기 마음. 동의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의로 가고 저는 개그장이 청개구리에 청개구리 알아먹기 쉽게. 일을 다녀온 후 할배의 기침 소리가 부쩍 잦아졌다. 무리했다 싶더니 결국 탈이 난 모양이다. 어찌 아프요? 응? 아이고 지침하면 성가서 죽겠네. 어디 감기 왔을까 또? 안 죽은 게 살았네. 감기 오면 뱃집이라도 해서 먹여야 좀 소홀할 텐데. 남편의 아픈 모습에 갑자기 걱정이 밀려온다. 자꾸 아파서 한 것도 징그럽구만. 안 아프게 할 텐데. 매일 웬수 하면서도 어느새 배즙을 만들고 있는 아내. 하루 종일 약을 치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아픈 남편을 위해 이런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덜하다고 배하고. 아이고 이놈이라도 잡수면 덜 아프면 이제 덜 아프면 목포를 안 갈 것이고 많이 아프면 내일 목포 나가야 돼야. 그렇게 얼른 자쇼. 쌀쌀 자쇼. 또 묵고 채면 큰일이요. 아내는 아픈 게 일상인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 무것은 이제 숨병 괜찮아요? 묵은 게? 그렇게 먹어서 그냥 놔두면 아픈 건 하나 없게. 불쌍해 보면 잠자고 있는 것 같아도 꼭 죽은 것 있는 것 같은 게 불쌍해. 그렇게. 저러다 혹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면 어쩔까. 오늘따라 아내는 누워있는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다음 날 아침 할배의 병세는 밤새 호전되지 않았다. 기침이 나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 결국 목포에 있는 병원에 가기로 한 부부. 8시 반 첫 배를 타려면 서둘러야 한다. 지침하면 잠 못 자고 아프고 그리고 막 발발발발 떨고 그러지. 그렇게 병원에 가야지. 이제 병원에 가야지. 응, 얼른 갑시다. 어쩌다 보니 병원을 갈 때가 부부에겐 유일한 외출이 되었다. 돌아오는 마지막 배가 3시에 있기 때문에 첫 배를 타고 나가야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다. 2달 전 할배가 폐렴으로 입원했던 병원. 이젠 이곳 병원이 할배에겐 너무나 익숙한 곳이 돼버렸다. 연양제랑 해갖고 주사잉. 요즘은 담배 끊으셨어요? 안 끊었지요. 그렇게 죽어야 끊지. 에이 힘들면서 맨 담배도 안 끊고. 지침도 하고 감기만 오면 막 폐렴이로 아프니까. 담배만 안 피시면 좋아져 할아버지는.
좋아지려는 거 같잖아. 안 죽고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만이고. 담배 끊으시고 그러면 약도 안 먹어도 돼 나중에. 아시죠? 이 자신이 마음이고. 예. 할아버님은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폐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쁠 정도시고. 다행히 아주 심한 감기가 아니어서 약을 처방받고 영양제를 맞으면 될 것 같단다. 우리 선생님. 여기서 하다 나왔어서 핏대가 여간 약해라. 그러면 몇 시간이나 맞이요? 한 2시간 반? 매일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 신세를 지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할매는 살아갈 이유가 생긴다. 영감 살았을 게 일하지. 영감 죽으면 일 안 해라. 혼자 살면 무섭지 않아. 큰 집가. 무섭니까? 영감님이 살아야지. 늘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담배를 끊고 싶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 아프면 끊고 잡기만 담배를 피면 그 순간 잊어져버릴 게 그래서 담배를 더 피고 하지. 이때 할매의 고단함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어이. 놀고 있겠는가? 집이가? 그래. 알았어. 바빠서 죽겠는데 동생이 하다 오라게 써서 아침이라 가야 쓰기는 쓴디 가야 쓸란가 어른은 조금 닭다리 해놓고 가야 쓸란가 몰라. 오늘 아정마잘 지금 일하니까 나 지금 턴 놀러 가려가요. 턴 놀러 가려고 할게 마늘 저 종자 조금 담으시오. 네. 담배 불 쳐지러 볼 때 열려가 마늘이나 좀 담어. 체질로 불러. 응. 마늘 좀 조금만 서너만 담어 가서. 응.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온 할배. 많이 담지 말고 조금만 담으시오.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먼지 때문인지 할배의 기침이 심해진다. 마음 쪽은 있지만 몸이 안 따는 끼라지. 아이고 이제 못 담갔다. 했었다. 결국 얼마 못 담고 자리를 뜨고 마는 할배.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담배를 숨기는 할배. 책상 서랍에 있던 걸 옷장 서랍으로 옮겨놓는 중이다. 열한가 이게 내 동문디 아주. 책상 서랍에다 놔뒀는데 내일면은 어디다 감춰보고 그냥 내뿌려보고 그렇게 여기다 모르게 놔둔 것이야. 톤 넣는 일을 도와주러 간 금순할매. 장산도는 톳이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왔지만 일할 때만큼은 열심인 금순할매다. 오후가 한참 지난 후에야 금순할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진짜로 참말로 안 담은 내우지 이거 담배가 빠졌네. 응? 진짜로 안 담아가지고 내나 담으랑 할게 안 담았어. 응? 뭐 하면 그게 뭐다 어째서 담배만 먹고 있어. 이놈은 담배를 태웠을까 어찌했을까. 응? 내불어. 갖다 내불어. 응? 담배도 먹지 말라고 왜 담배를 자꾸 먹어. 담배를 먹었다니까 못 살아. 그래 내 아까도 내 풀어야 돼. 응? 어디로 갔을까. 이 담배 태불해야 산다니까 내가. 동네 방네 너무 그렇게 싼만 하려고. 얼른 이리 내놓지 그만 먹고. 야 갖다 가져와. 얼른 그만 먹으라고. 성냥이 어디가 있을까? 나이타라도 내놔. 나이타. 담배 다 태불해야 되겠어. 다 태불해야 이제 못 먹게. 태불어. 그럼 담배 먹으면 죽은다고 해도 어째 담배를 먹을까? 응. 담배 못 먹게 태불어. 내가 못 산다께 못 살아. 응? 속상해 죽겠어. 응, 싸마자이는 징하고 성질이 나고 못 살아. 담배 다 태불어. 못 먹게 다 태불어. 담배를 태워버리겠다고 말은 여러 번 했지만 정작 담배를 태워버린 건 이번이 처음. 어제 병원을 다녀오고도 줄곧 담배만 피워대니 아내 속이 담뱃재처럼 타들어갈 수밖에.
애써 모른 척해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진 않는다. 남편을 위해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잔소리하는 아내의 마음을 할배라고 왜 모르겠는가.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그렇게 저물어간다. 날이 밝자마자 금순할매는 서둘러 일을 나왔다. 할매가 이렇게 일에 매달리는 건 결국 남편을 위해서다. 저 영감 때문에 일하지. 영감 때문에. 영감 아니면 나 혼자 살면 일 안 해. 돈 쓰라고, 담배 먹으라고. 담배 먹고 아주 밤낮 싸매도 그래도 못 참을게. 담배 먹고. 놈한테 기 죽지 말고 살라고. 사는 동안은 할배가 하고 싶은 걸 원 없이 해주고픈 게 할매 마음이다. 어제 일로 속상했던지 아내가 아침상도 챙기지 않은 채 일을 나갔다. 아내가 없으니 밥상부터가 다르다. 그냥 물에 밥을 말아 한술 뜨는 할배.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밥 한 술을 뜬다. 해도 끝이 없는 농사일. 아내는 고생하는데 할배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사실 표는 나지 않지만 할배도 수시로 아내를 도와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담배를 찾는 할배.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다.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담배만 피고 잡으니 갈 때라고는 한마디밖에 없지. 고추밭을 둘러본 할배가 어디론가 향한다. 할배가 도착한 곳은 마트. 망설임 없이 두유 한 상자를 들고 나온다. 22,600원이요. 담배 살 때를 제외하곤 주머니를 잘 열지 않는 할배지만 오늘만큼은 예외다. 아침도 거르고 일을 했을 할매를 위해 할배가 두유를 챙겨온 것이다. 우유 사갔다 하나 먹고 일하러. 우유? 왜 달러 우유를 사갖고 왔을까? 어리둥절해진 아내. 두유까지 챙겨온 남편을 보니 서운한 마음이 그새 녹는 듯한데 그래도 어색한 건 어쩔 수 없다. 얼른 풀 좀 뽑으시오. 못 뽑는다고? 뽑아야 돼. 뽑아야 뭐 곡석 신기면 잘 나지. 무뚝뚝한 천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 그냥 두유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우유 하나 사가지고 오셨네요. 응, 우유 먹으라고. 아이, 참말로 처음이라 저렇게 사갖고 왔구만. 이제 죽을 때 된 게 마음이 바꿔질까? 우유 먹으라고 사갖고 온 것이. 미워도 고와도 내 영감 아닌가. 금순할매 노랫가락이 절로 나온다. 영감 어디 갔다가 인자와 만경 갔다가 서운함도 안쓰러움도 금순할매는 노래 한 자락에 흘려보낸다. 아내가 밭에서 돌아올 시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할배가 금순할매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얼마 한다갑죠? 그러면 안 하고 가가 또 이제 전화했다. 언니 왔냐고 물어보냐. 내일 오라겠다니까. 가지마 내일. 안 가. 식사했어. 안 했어. 내가 차려드릴게. 할매는 끼니를 걸은 자신보다 부실하게 식사를 했을 남편 생각에 서둘러 낙지를 챙긴다. 남편의 기력 회복을 위한 낙지는 물론 우럭 구이까지 상에 올랐다.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오래 사시오. 오래 살면 귀찮아지. 아니 오래오래 사시오. 아들 넘도록 90살 먹도록 사시오. 전라남도 북단에 위치한 장성군 삼서면. 넓은 평야에 물이 풍부해서 예로부터 쌀, 보리, 잎담배 등 다양한 농사를 지어온 곳입니다. 나 갔다 올게. 나 이제 장성원에서 한 바퀴 돌아올게. 면사무소 가서 서리 좀 띄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잠깐만 쉬고 계세요. 예. 자칭 실과 바늘이라던 병철 씨 부부.
오늘은 웬일로 남편 혼자 집을 나섭니다. 아버지 혼자 나가시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같이 가면은 실과 바늘이라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고 가는데 혼자 입 딱 다물고 가면은 졸음도 올 것 같고 그러죠. 그래도 혼자 가야 할 때는 혼자 가야 될 때가 사실 두 사람이 찰떡처럼 붙어 다니게 된 건 그 사건 때문인데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일기 쓰는 것을 내가 우연히 보게 돼서 보니까 3월 26일 병원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6개월 이상 못 산다. 의사들이 그게 판명을 했다고 하더만. 그래서 그 일기를 보고 내가 지금도 눈물이 맺혀요. 우리 집사람이 일기 쓰는 거 보면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38배 나이.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진 병철 씨는 젊은 아내와 3남매를 둔 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숙재 씨는 몇 달 동안 깨어나지 않는 남편 곁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죠. 저 혼자 심심해 있고 있으면 심심하고 아버님도 맛있는 거 해드리면 좋지요. 지금 남편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숙재 씨. 40년 전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고치기 위해 전국 팔도를 뒤져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닌 일에 비하면 말이죠. 뇌종양 걸려서 죽을 뻔했어. 뇌종양을 38살에 뇌종양 걸려갖고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난 거서 지금. 애기들 대신하던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 나 혼자 못 살지. 하루하루 불안해. 진짜 불안해. 저녁에도 뭔 때는 막 아프다고 뒹굴어. 그러면 그냥 죽겠어. 아이고 이놈 119로 불러야 하냐 어째 하냐 막 그래. 그럼 내가 막 119 불렀거나 하면 막 부르지 말라게. 근데 또 안 부르고. 그러면 또 아침에는 쪼가 또 깨어나 아침에는. 그런 옆에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내 덕분에 의식을 찾고 40년 넘게 살고 있는 병철 씨. 하지만 숙재 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새들의 지저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병철 씨. 일을 줄이겠다는 어제의 약속은 잊었는지 아침 일찍 밭으로 향하는데요. 자꾸 우리 닭은 방모 나서 키우기 때문에 풀도 먹고 지렁이도 주워 먹고 벌레도 주워 먹고. 병철 씨는 집에서 키우는 닭에 정성을 쏟는데요. 아내의 기력이 약해졌다 싶을 때 몸보신용으로 쓰는 녀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가슴아 이상하네. 아이고 힘들어. 갑작스런 가슴 통증에 힘들어하는 병철 씨. 얼굴빛도 좋지 않은데요. 왜? 가슴이 아파? 아니 어째 이상하게 조금 가슴이 아프면 안 되지. 지금은 조금 답답하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이 왜 안 돼? 아유 걱정하지 마. 항시 걱정으로 사는 사람. 사실 병철 씨는 협심증과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암은 호전되었지만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긴 협심증 때문에 늘 불안한 상황. 그때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는 병철 씨. 아유 안 되겠다. 아이고 가서. 아이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아유 약 줘. 어머 또 어째서는데? 가슴이 안 좋아. 스프레이. 통증이 극심할 때 쓰는 응급약을 달라는 남편. 약을 찾아 달려가는 숙재 씨.
여지껏 찾았잖아. 이러니까 내가 찾아 당신을. 아 저거 모짜리 물 줬잖아. 됐어 이제. 이제 숨 좀 쉬겠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남편의 얼굴. 그러나 숙재 씨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아내. 조금 나아진 것 같네.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게 가서 저거 하던 거 마무리하고 올게. 뭐만지 안 좋은데 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하던 거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그 난리를 치고 다시 일을 하러 간다니 이럴 땐 남편이 참 미워집니다. 통증이 잦아들자 바로 일을 시작하는 병철 씨. 내일 비가 내리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접어를 하고 또 줄 잡아가지고 비닐치기. 심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병철 씨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다져도 마음에 걸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김숙재, 아내죠.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혼자 놔두고 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젊은 시절 나를 살린 생명의 은인. 지금도 내가 어찌 될까 쫓아다니며 전전긍긍하는 아내. 내가 사라지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한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가면 좋지만 갈 수도 없는 거이고 먼저 누가 하든 누가 먼저 제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병철 씨는 무엇이 아내를 위한 방법인지 한참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곧 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 날씨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 탓일까 병철 씨의 컨디션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남편의 상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숙재 씨. 왠지 이번엔 남편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85세까지는 살았다 했다. 이게 몇 년 안 남았다고 자기가 그러지. 내가 병원에서 85세까지 산다 10년은 더 산다고 하게 그랬대. 그거 딱 머릿속에 기억이 갖고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 자기가. 금방 세월이 간다고. 점점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남편의 마음. 아내는 이번에도 남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혼자 집안일을 하는 숙재 씨. 늘 도와주던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유, 평소 같으면은 일어나서 바깥에서 활동도 하고 닭모기도 주고 그럴 텐데 예 오늘 아침은 저렇게 일어나지 않고 누웠는지 걱정스럽네. 늘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살뜰히 집안일을 하던 병철 씨.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 저기 추운기도 들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가끔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누웠어야 돼요. 젊을 땐 아등바등 일만 하고 살다가
여유가 좀 생기니 젊음도 건강도 다 사라져 속상한 아내. 건강이 안 좋아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돼. 그런데 집에 있는 줄 알았던 병철 씨가 광주 시내에 왔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얀 천들은 수의를 만드는 삼배. 이 공장에서는 원단으로 수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원단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게 참 부드럽네요. 예. 이게 전삼으로 짜진 이제 이게 삼배죠 이게. 예. 이런 걸로 수의를 지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아내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신이 입을 수의를 고르러 온 것입니다. 마음이 첩첩하네요. 벌써 내가 갈 때가 됐나, 이 수의를 입고 갈 때가 됐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야 된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걸 보니까 참 마음이 첩첩해집니다. 뇌종양으로 한 번, 나이가 들어서 암으로 한 번, 두 번이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또다시 그 짐을 아내에게 주고 싶지 않은 병철 씨입니다. 남편 걱정에 일찍 돌아온 숙재 씨. 여보! 근데 어디 갔지? 없네, 집에. 집에 없어. 밖으로 나갔나 봐. 영감! 여보! 어디 텃밭에도 없네. 어디가 찾지? 아픈 사람이 어딜 간 건지 이제나 저제나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 아내 숙재 씨.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친구 용자 씨입니다. 여보세요? 무슨 놈의 소리를 지금 자기 혼자 갔어. 나 안 데리고 가고. 글쎄, 아프니까 그런가 보지. 근데 나랑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가면 되겠어? 50년 넘게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남편을 살리려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그리 죽을 날만 생각하는지, 혼자 남겨질 아내 걱정은 안 하는 건지, 그동안 사랑한다 했던 말은 다 거짓인 건지 숙재 씨는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집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시간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어디 좀 갔다 오니라고. 말을 하고 가야지. 말하려고 했어. 말해봐. 몸도 이렇게 안 좋고 그래서 수의 좀 보러 갔다 왔네. 왜 자꾸 그런 데를 가냐고. 평소에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왜 만날 죽는다 그냐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살아야지. 몸이 이 생명 다 죽으면 이 생명 다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런 데를 가르치면 나랑 같이 가야지. 왜 혼자 가냐고.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수의 보고 왔어. 남편과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내 소원인데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나도 제명에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미안하네. 다음에는 당신하고 상의할게. 내 마음 좀 알아줘서. 아이 모르겠다. 늘 순하던 아내가 화를 내자 당황스러운 병철 씨. 하지만 아내의 속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린 상태. 아이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
병철 씨가 뒤늦게 달래주러 오지만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모습에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합니다. 아휴, 화가 많이 났나 봐.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말없이 갔다 와가지고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이고. 서로를 위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입니다. 며칠 만에 다시 일하러 나가는 남편. 아내 주변의 공기는 아직도 차가운데요. 아직도 피셨어? 화해를 청하는 남편의 말에 대꾸도 않는 숙재 씨.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에이, 찬바람을 피해 일단 후퇴하는 병철 씨. 반지나 깎으러 가야겠네. 나 상관 안 할 거야. 가든지 말든지. 괜히 솥단지에 화풀이를 하는 숙재 씨. 근데 숙재 씨, 남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데요. 집에서 당차게 나온 남편도 세상 어두운 표정. 그럼 그렇죠. 결국 남편을 따라온 아내. 큰 싸움을 했는데 그냥 풀릴 순 없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병철 씨도 비장의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아이, 아직도 화났는가? 아이, 화 좀 풀소. 들어봐. 아이, 꽃 받고 화 좀 풀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던가요.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약이 되어 마음속 상처를 아물게 해줍니다. 나도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간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 숨기고 가려고 혼자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가게 되어서 미안하네.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면 좋겠어. 다음에는 꼭 당신하고 당신한테 상의해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가도록 노력할게. 그래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바늘과 실 부부의 싸움은 이렇게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저마다 계절에 따라 자라고 또 연그러가죠. 농사에 필요한 게 어디 계절뿐일까요? 농사는 농사꾼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죠.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온 전준양 할아버지는 오늘도 아침부터 밭에 나와 구슬땀을 흘리는 중입니다. 근데 연세도 많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되세요? 101살이에요. 아니 100살 넘으셨어요? 네, 100살 넘었어요. 호적상은 100세.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해서 실제로는 101세시라네요.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예, 정경이. 눈도 귀도 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100세를 넘긴 지금도 남 도움 없이 이 밭일을 다 해내신답니다. 얼마나 떴어? 이제 뜯는 판이에요. 이제 뜯는 판이에요. 이제 뜯는. 고구마는 이렇게 순을 정리해줘야 굵게 많이 달린다는데요. 뜯으려면은 이렇게 좋은 놈 뜯어야 아니라 이렇게 이런 놈. 여봐, 좋은 놈 뜯어야 아니라고 뜯으면은. 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는 이분은 할아버지의 76년 짝꿍 김순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예, 많이 먹었어요, 연세. 92이요. 새끼들이 자른 게 마음 패는 게로 오래 살았더라고.
연로한 나이에도 부부는 농사를 그만두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데요. 여기 고구마 이 농사도 그러면 밭에다 다 심으신 거예요? 네, 다 심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다 하신 거예요? 네. 둘이, 그거 아니 둘이 깨나 심어놨는데 깨나 다 죽어버리고 저 땅콩, 여기도 땅콩, 저기도 땅콩. 그나저나 아침인데도 해가 제법 뜨거운 것 같은데 두 분 일하시기에는 괜찮으신가요? 더워? 땀 났어. 땀 났어. 이제 그만하시오, 이제. 더우게. 응? 그만하시. 갖고 가시오. 갖고 가시오, 이제 가실려면? 아내는 남편이 걱정돼 서둘러 마무리를 합니다. 돌아서면 또 할 일 투성이 92 주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왜 여기 찢어 먹었어? 찢어. 왜? 안 찢어 먹었어. 찢어 먹었구만. 가랭이가 어디다가 찢어 먹어, 어디 걸기 갖고. 이러면 귀찮은데 어디다 걸겠는가비요? 안 넘어지라고 다행이네. 조심히 하여. 조심히 서 댕겨요. 추워봐. 교일난가 뭐랬지? 그렇게 되면 네가 하얀 데다가 대야지. 하얀 데다가 바늘기를 대야 조금 나서. 나도 눈으로서 안 보이는데 당신이 끼? 아직 눈이 밝은데 못할 게 뭐냐 싶은데요. 나도 눈으로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된다는 게. 여가 있어요. 여가. 안 돼. 내가 끼워볼까? 아이, 바늘기가 여가 안 나도 여기다가 껄떡거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안 된다 하면 더 오기가 생기는 법이죠. 들어간다. 뺐어. 한가. 안 들어갔구만. 안 들어갔어. 그렇다고 포기할 남편이 아닙니다. 기어이 끝장을 보겠다는 표정인데요. 들어갔어? 잡았다. 끝을 야물게 흰 웅대로 들어가는 거? 응, 잡았어. 수고했어. 이제 이 꺼먹게로. 내가 아직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밝게 끼웠어. 근데 난 끼웠다고. 그럼요. 그 연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함께 100년 해로 하니 이런 소소한 일상도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며칠 후. 나오세요. 나 저기다 상추 심으려게 상추 모종 두께 갖고 오시오. 자식들과 시간 보내느라 미뤄뒀던 일을 하기로 한 부부. 갖고 왔어요? 예, 가져왔어. 예, 그러면은 하나씩 빼줘봐요. 나 회관에 놀러 다니면은 어서 보면 언제 다 그렇게 심어놨어. 새벽까지 다니면서 다 심었어. 앉아. 여기 우리 안에서 허리 아프다 하도 있어서 내가 혼자 심었어요.
오늘은 아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일을 맡겼지만 또 허리가 아플까 남편은 걱정이 앞섭니다. 허리 괜찮아요? 안 좋아도 죽게 참고 심어버려야지라. 안 주면 죽고 허리 죽고 얼마 안 앉았다 하라고. 얼마 안 남았은 게. 죽고 앉아 피어. 얼마 안 남았잖아. 자신이 쉬면 남편이 또 혼자서 해야 할 것 같아 힘들어도 마무리를 해보려는 아내인데요. 아이고. 이게 이제 끝이 이제.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픈 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이고 저 앉았다가 야 들었어. 아니. 아이고 어리. 아이고 어리. 허리 아파. 내가 허리 아파. 내가 만져 춤도 허리 아파. 내가 춤도 줄게. 허리 아프면 말이요. 나도 말하면 내가 이렇게 춤도 주면 허리가 안 좋고 덜 아프지. 진짜 덜 아프지. 이제 일 뭐 꼼짝거리기만 안 하면 좋게 견딜만 하는데 좋게 꼼짝거렸다 하면은 허리가 못 살게요. 그래. 아이고. 야, 허리 아픈 게 일을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아니요. 들어가자고. 무친짐이 옥수수 몇 개 따고 들어갈게요. 없으면 내가 닦게요. 아니요, 내가 따야지. 당신 있다면 잘 못 따. 아프다면서 기어이 고집을 부리는 아내. 나 손 좀 잡아줘야지. 저기 손 잡고 가야지.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한 남편은 결국 아내를 따라 옥수수 밭으로 왔습니다. 보고서 안 할 수 없는 게 농사죠. 평생 해온 일이니 매년 습관처럼 이 일들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농사량이 많이 줄어서 남편은 소일 삼아 운동 삼아 할만하다 싶지만 아내는 이제 농사가 힘에 많이 부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무리를 한다 싶었는데 결국 아내가 몸져 누웠습니다. 남편보다 9살이나 아래지만 92, 아내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이고, 매. 없는 살림에 일하느라 가족 챙기느라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죠. 조금만 움직거리면 나는 허리 때문에 못 살아. 허리가 마다게. 아내가 아플 때마다 남편의 걱정이 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내는 허리뿐만 아니라 췌장 수술에 백내장 수술까지 수차례 병치레를 해왔다는데요. 아내가 고집을 부려도 더 말릴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니 상처 보정하려고 자리에 물 줄게 주고 왔다 갔다 줄게 했더만 허리가 더 안 좋아. 나이가 있어갖고 저렇게 움직거리면 허리가 못 써요. 마당을 쓸어도 앉아서 쓰는 사람이야. 마당을 쓸어도 앉아서 쓸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 쭉 만져줘. 아이고. 여전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아내가 안타까운 남편입니다. 허리 해볼까? 16살의 시집와 지금까지 고생한 세월에 대한 원망 한 번 없던 아내였는데요. 아마도 그 세월을 이 허리로 오롯이 버텨왔겠죠. 점심시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밥을 못 챙기겠어. 당신이 데릴 수 있어? 생겨야지 내가. 챙겨서 드셔이? 때 되면 열일 제치고 삼시세끼를 챙겨주던 아내인데 오늘은 그 일조차 버거워진 모양입니다. 혼자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어 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던 대로 흉내를 좀 내보는데요. 매일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다 처음으로 아내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당신이 밥 챙겼어요? 네, 챙겼어요. 네, 수고했어요. 많이 드시오, 식사. 예. 나 눈물 나올라겨. 눈물 나려고? 예, 안 좋아요. 내가 닦아줄게. 됐어요. 어서 밥이나 드시오. 내가 닦아줄게. 됐어. 그렇단 얘기죠. 밥이나 많이 드시오. 내가 눈물은 내가 닦아줄 게 많이 드시라고. 닦아주지 말고. 불 좋게 줘야겠더라. 불? 예. 아내가 아프다고 살뜰히 챙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아내는 왠지 울컥해집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한켠에 속상한 마음이 더해지는데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예. 많이 드세요. 예. 당신이 밥 챙겨주고 물도 갖다 주고 있어. 나 눈물 나올라겨. 눈물 나왔잖아. 눈물 닦아줘. 닦아줄게. 눈물 나오잖아.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하는 아내. 갑자기 눈물이 나세요. 슬어요. 마음적으로 그냥 그렇게 적은 게 슬어. 영감이 적은 게. 남편이 차려준 밥상 앞에서 아내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뭐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있어야 당신 밥도 챙겨주고 하는데 내가 뭐냐 가게 생겼어? 내가 뭐냐 가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거기서 뭐냐 가면 안 되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해요?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잔병치를 많이 하고 마음적으로 열심히 성공을 해봐야지. 탁월한 고생 어떠 못 줘? 그래도 내가 뭐냐 가게 생겼어. 가야. 내가 뭐냐 가야 원칙이 내가 뭐냐 가야.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평생 잘 살자는 얘기만 하며 살았는데 이젠 이런 이별 얘기까지 주고받는 날이 오게 됐네요. 더 잡숴. 아니 많이 잡수고 나가. 아직 많이 먹어서. 편안하니 잡숴보러. 할머니 걱정돼서 내가 밥이 안 넘어간다고 진짜.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해요. 조심. 조심해야지. 나도 조심해요. 나도 조심해요. 알았어요. 나도 조심한다고. 진짜 조심해요. 나도 진짜 조심한다고. 어서 가시오. 나도 진짜 조심해요. 알았어요. 나도 진짜 조심해요. 어서 가시오. 진짜 조심해. 걱정 마라. 진짜 조심해. 걱정 마라. 걱정할 거 없어. 여기 소주값도 무슨 죽거내게야. 내가 오지 말아서 조심하겠어. 걱정 마라. 아이고 자 무슨 죽거내 너 뚝딱값도. 조심해 나 쳐다보지 말고. 잘 나가. 내가 조심하라고 안 해도 내가. 아이 찌릿찌릿 조심하라고 내가 조심한 게. 그러게. 내가 조심해요. 내가 조심한다니. 마트 지나가야지 어떻게 옆으로 나가. 아이고 좀 전엔 울리더니 지금은 아내를 웃게 만드는 남편입니다. 영감이 내 앞서 가면 대복이야. 응? 그게 제일로. 근데 영감 놔두고 내가 번야 가면은 영감 어때요?
영감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안 잊히잖아요. 영감 놔두고 가면은 내가 안 잊혀. 설투가이 말했어. 뭐 챙길 줄을 알아, 뭐 들을 줄 알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있으니까 뭐도 알 것이오. 연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진 아내. 남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 없는 일상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다가 잘 살았다, 즐거웠다. 그렇게 먼저 소풍 가듯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파스 붙여줄게. 예. 아이고 매. 아이고. 아이고. 비록 서툴고 투박한 손길이지만 그 정성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됐어요? 됐어, 다 붙였어. 다 그거 붙였어. 있어요. 내가 발랐은 게 내 덕분에 허리 나서야지. 나서야지요. 약도 먹고. 그래. 약. 그래야 내가 많이 편하지. 부부라는 이름으로 76년. 지나고 보니 가장 크게 남는 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었답니다. 내가 임자가 안 씻고 살았은 게 먹는 것도 얻어먹은 거 잘 얻어먹고 밥도 잘해주고 가끔 나 거시기 등목도 해주고 진짜 잘하지 내가. 고마워. 영감 덕분에 그냥 허리도 약. 당연히 내가 쉬어야지. 부부의 사랑은 오늘 더 그렇게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어서 아프지 말아요. 예. 몸이 건강해 재미가 있지. 두 분의 백년 해로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기원합니다.